누구세요? 왜 자꾸 여기 오세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키워낸 아들을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도 시누이들도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시던 손자까지도 모르셨지만 유독 저만은 달랐어요. 아, 고마운 사람이 오셨네요. 평생 저를 괴롭히시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가족 중에서 저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만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고마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것은 30년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온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지 벌써 2달이 지날 때쯤 이야기예요. 누구세요? 왜 자꾸 여기 오세요? 매일 들어야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5에 이 집 며느리가 되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는 그저 매일 나타나는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도 시누이들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시던 손자까지도 모르시면서 유독 저만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아, 고마운 사람이 왔네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를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낯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라니. 30년 동안 단 하루도 고맙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 없었는데 치매에 걸리신 후에야 그런 말을 하시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늘 어려웠습니다. 시집와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셨습니다. 밥이 너무 짜다, 청소를 이따위로 하나,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새댁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음식 솜씨에 대해서는 정말 혹독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고는 혀를 차셨습니다. 이렇게 싱겁게 해놓고 밥이라고 내놓나? 그러면서도 막상 간을 좀 세게 하면 이렇게 짜게 해놓으면 누가 먹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도 만족하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빨래하는 모든 과정을 감시하셨습니다. 비누칠을 그렇게 대충 하면 때가 빠지겠나? 햇볕에 너무 말려서 옷감이 상했다. 심지어 제가 아이들 기저귀를 빠는 방법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교육이려니 생각했지만 아이 둘을 키우고 1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 저를 야단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답답하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께서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동시에 엄마로서의 체면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웃으며 할머니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밤에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빨래를 개다가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야단치셔도 남편은 그저 모른 척 했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봐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했더니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예민해지신 거다.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요. 30년을 이해해왔는데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어머니가 저만 유독 구박하셔도 시누이들은 엄마가 맏며느리한테 좀 더 엄격하시는 거야 라며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조금만 더 잘해드리면 엄마 마음도 풀리실 텐데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도 끝없는 잔소리도 때로는 모멸감까지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 대들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네,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어머니 마음이 바뀌실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고 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손자들이 커서 저를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거나 방금 먹은 밥을 또 달라고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꼼꼼하시던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거나 똑같은 반찬을 연달아 만드시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보면 어떨까? 하지만 남편은 괜한 걱정한다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시다.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거다라며 병원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가족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서둘러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시설에 모시는 게 어떨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누이들은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게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돌봐왔으니까 앞으로도 저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언니가 제일 잘 아니까. 언니가 하시면 엄마도 안심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은 일을 떠넘기고 싶어 한다는 걸. 그렇게 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고마운 사람이 또 오셨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서 과거도 함께 잊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이름도 시누이들의 얼굴도 심지어 손자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매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마운 사람이 왔네. 오늘도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생 저와 손 한 번 잡아보신 적 없으셨는데 이제는 제가 올 때마다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말씀을 언제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남편이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남편이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기철이에요.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들이 오면 좋을 텐데.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고마운 사람이 오셨네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왜 와 계시는 거예요? 남편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모르시면서 며느리인 저만 알아보신다니. 남편은 그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는 못 알아보시고 당신만 알아보실까?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시누이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예뻐하시던 막내딸을 보시고도 누구세요? 하셨어요. 시누이는 울면서 엄마, 나 미영이야 막내딸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는 언제나 웃으셨어요. 고마운 사람 또 오셨네요. 정말 자주 와주시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가족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시누이들은 노골적으로 질투를 표현했어요. 왜 언니만 알아보시는 거지? 우리는 친딸인데 언니만 기억하시다니.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신다고는 하지만 진짜 저를 알아보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매일 찾아오는 친절한 누군가로 여기실 뿐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고마운 분이에요. 매일매일 와서 저를 챙겨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모르셨지만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밥을 해드려도, 빨래를 해드려도, 청소를 해드려도 고맙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물 한 잔 갖다 드려도 고맙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려도 고맙습니다. 심지어 그냥 곁에 앉아만 있어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최근 일만 까먹으시더니 나중엔 아주 오래된 기억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저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시기도 했고, 때로는 언니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이 와주시니까 날씨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어머니와 처음 만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과거의 모든 갈등과 상처는 사라지고 그냥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식사도 도움이 필요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셔서 고마운 사람은 어디 갔지? 찾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고마운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어디 간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안심하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밤낮 없이 부르시고 같은 말씀을 수십 번씩 반복하시고 때로는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항상 고마워하시고 미안해하시고 걱정해 주셨어요. 고마운 사람, 너무 힘드시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사람,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돌봐주시다니.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고마운 분을 만났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누구인지 모르신다는 게 서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어머니께 인정받는다는 게 고맙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바라왔던 건 이런 거였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것. 비록 제가 누군지는 모르셔도 어머니는 이제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계셨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만 기억하시는 이유를 말이에요.
어쩌면 어머니도 아셨던 건 아닐까요? 30년 동안 누가 진짜로 어머니를 돌봐왔는지를, 누가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는지를, 치매가 어머니의 기억을 빼앗아갔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감정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날로 약해져 갔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깨어 계실 때조차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고마운 사람, 여기 계시네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많이 작아지셨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 어머니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라니. 마치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사람, 저한테는 며느리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니, 며느리가 있으시다고요? 네, 며느리가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분은 어떤 분이세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심하게 굴어도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 하고.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밉게 굴었을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시집 와서 30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어봤을 텐데.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돌봐주고. 어머니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시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맙다고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잠꼬대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마치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거의 잠만 주무시고 깨어 계실 때도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도 자주 와서 어머니를 뵈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오직 저만이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언니만 알아보실까? 시누이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질투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저를 보셨어요.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운 사람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악령만큼은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제 며느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든 전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누가 어머니를 돌봐왔는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저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잠깐 놀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줄곧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라는 걸.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당신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러움도 원망도 억울함도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잘해줬어요. 누구보다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며느리 둬서 정말 복받은 어머니였어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있는 가운데 평안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렇게 정성껏 돌보시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효부여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걸.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신 후에야 저를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힘드셨던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셨던 거겠죠. 어쩌면 어머니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체면상 혹은 습관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셨던 거겠죠. 치매라는 병이 어머니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진심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3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어머니 방을 지날 때면
어머니가 고마운 사람이 오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마지막 말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그 말씀을 어머니는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신 후였지만 그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묻어두어도, 아무리 다른 것들로 덮어두어도 진짜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저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보시며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고마운 사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꿈속에서 어머니께 대답합니다. 어머니도 고마우셨어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 저였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